안녕하세요. 유치쌤 최승호입니다. 유독 아프다고 많이 언급되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치료와 사랑니인데요. 가장 힘들어 하시는 이 두 가지가 왜 아픈 치료이고 덜 아프기 위해서 하셔야 할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신경은 뿌리 끝에서 여러 갈래로 신경 조직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턱뼈와 주변 조직들까지 모두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 하나의 문제만 생겨도 통증이 주변까지 퍼져서 느껴지게 됩니다. 또 신경이 여러 갈래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치료할 때는 그 신경 라인들이 모두 다 잘 마취가 돼야지만 통증이 없이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치아가 시리고 욱신거리며 아프다는 건 이미 신경에 염증이 생겨 있다는 의미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신경치료를 할 때 가장 아프게 느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염증이 더 진행되면 닿기만 해도 아프고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때는 응급 상황이 되는 거죠. 간혹 잇몸까지 붓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급성 농양이라고 해서 염증이 뼈까지 퍼져서 뼈를 녹여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는 치료가 특별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미 많이 아파진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무섭게 느껴지는 치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니 발치는 사랑니 상태에 따라서 통증의 차이가 굉장히 큰 치료입니다. 특히나 사랑니가 누워서 어금니를 밀고 있거나 아니면 잇몸이 반쯤만 덮여 있어서 잇몸 주변에 염증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상태라면 발치 난이도가 한 단계가 아니라 두세 단계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통증도 당연히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많이 부어있는 상태라면 마취를 해도 마취 효과가 사랑니까지 잘 전달이 안 되게 되고, 신경치료처럼 뼈까지 함께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니는 발치하기 전 상태에 따라서 통증이 정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예전에 사랑니 뽑고 너무 아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미 붓고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발치를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사랑니 발치는 사랑니를 발치하는 자체의 아픔보다도 이미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발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 더 심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약간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아픈 치료는 그냥 참는 수밖에 없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하고 난 뒤에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픈 걸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만 잘 하셔도 통증이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통증의 공통점은 늦으면 늦을수록 더 일이 커지고 더 아프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니 발치나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도 제때 치료를 받았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겼을 때 초기에 방문하시면 마취도 좀 더 잘 되고 치료도 치료 범위가 진행될 거를 더 줄일 수 있고 회복도 훨씬 빠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금 시린 것 같네, 아니면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통증이 커진 뒤에야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꼭 초기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빨리빨리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치료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면서 보내시냐는 것입니다. 치료 당일이나 바로 다음 날이나 음주를 하거나 격한 운동을 하시거나 사우나 같은 데에서 몸을 담그거나 하시면 이 혈액순환이 빨라지게 되면서 염증의 반응들이 더 심해지고 통증과 붓기가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의도적으로 몸을 좀 편하게 쉬게 만들어 주시는 게 치료 후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균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에 힘을 빌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받은 약을 제때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치과에서 권유를 하지만 안 먹어도 괜찮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약을 초기에 잘 드셔주시면 염증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감염의 가능성을 조금 더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약을 섭취하기 어려운
아픈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꼭 초반에는 치과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잘 챙겨서 드시는 것이 통증을 줄이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픈 치료는 참는 것이 아니라 미리 관리하고 치료 후에 통증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치아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지고 계시다면 너무 참지 마시고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치아 건강과 일상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치쌤 최승호였습니다.